안녕하세요, 실버핸드입니다. 오늘은 난집 짜깁기를 활용한 캐보션 펜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캐보션 난집 만들기에서 이용했던 왁스 보석에 기다란 줄무늬도 넣어서 세팅해 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난집 짜깁기를 합니다. 준비된 보석을 고무에 붙이고 난집을 보석 주위에 돌려서 붙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거의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졌지만 잘 맞지 않으면 난발 사이가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맞추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난집을 인두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보석을 빼내야 합니다. 저는 왁스 보석이다 보니 송곳으로 찔러서 빼냈지만 송곳으로 뺄 수 없는 경우에는 테이프를 이용하거나 난집 하나를 빼고 그 사이에 송곳을 집어넣어서 빼면 됩니다. 보석을 빼면서 벌어진 모양은 손으로 살짝 다시 잡아줍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모양이 괜찮다 싶으면 인두로 붙입니다. 뒤집어서 튼튼하게 왁스를 덧바릅니다. 보석을 넣어보고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보석을 막아주는 뒷판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평평한 판왁스를 붙일 생각이었는데 난집 모양에 맞춰서 연고리를 이어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연고리를 난집을 한 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양만큼 뽑습니다. 고무에 보석을 붙이고 송곳으로 테두리를 표시합니다. 그 테두리에 반 정도만 걸치게 연고리를 붙입니다. 연고리 돌리는 건 딱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자란 상태 그대로 인두로 붙이고 살짝 떼어낸 뒤 오므려서 붙여도 되고 벌려서 연고리를 하나 더 넣고 붙여도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난집을 위에 올려서 붙입니다. 그런데 연고리 두께만큼 뜨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강하게 눌러서 고정하기보다 고무를 조금 잘라서 몇 군데 붙인 뒤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고 인두로 붙입니다. 인두가 깊게 들어가서 연고리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뒷판 작업이 끝나면 고무에서 떼어내고 보석을 넣어보고 모양을 살펴봅니다. 삼각고리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연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난집에 바로 붙이는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절대 연고리 땜이 잘 안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고리 위치를 잡다 보니 난집 위치가 미세하게 가운데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좌우대칭 디자인이 식상하기도 해서 아예 비대칭 위치에 고리를 달기로 했습니다. 중심에서 약간만 벗어난 정도로 했습니다. 왁스 보석 속파기를 합니다. 적당히 파주고 두께를 보기 위해 가운데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사이로 보이는 두께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파냅니다. 물론 빛에 비춰서 투과되는 빛의 양과 두께자를 이용해서 두께를 조절해도 됩니다. 보석이 세팅된 느낌을 보고 가운데 줄무늬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은 은혜 하얀색, 줄무늬는 황동의 노란색으로 할 생각입니다. 줄무늬 부분을 파냅니다. 때타올로 밑그림을 지웁니다. 대충 어떤 느낌일지 난집에 넣어봅니다. 공중에 길게 떠있는 약한 부분은 옆부분과 살짝 이어서 튼튼하게 합니다.
이제 줄무늬 모양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에 딱 맞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왁스는 인두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으면 접착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파여있는 부분에 인두가 닿지 않게 왁스를 조심스럽게 얹어놓고 굽기 전에 살짝 누르면 파여있는 모양 그대로 들어가서 굳습니다. 보시다시피 붙어있는 것 같지만 살짝 들어주면 쉽게 떨어집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어나가면 됩니다. 하드왁스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인두에서 떨어지자마자 손을 대면 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초 정도 간격을 두고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뜨겁구나 정도의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피부가 약하신 분은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편의상 손을 사용할 뿐입니다. 중간중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뒤쪽에 울퉁불퉁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정리합니다. 좁은 틈을 인두가 닿지 않게 이어가는 작업이 좀 까다롭지만 익숙해지면 꽤 쓸만한 방법입니다. 모양이 완성되면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냅니다. 모양을 살펴보면서 수정 작업을 반복하고 마무리합니다. 빈틈없이 딱 맞습니다. 보석을 발이 아닌 에폭시로 붙이려고 했는데 뒷판을 연고리로 하는 바람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에폭시가 삐져나와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시로 붙이는 부분만 구멍을 막아서 에폭시가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합니다. 주물 물줄기 작업을 합니다. 물줄기를 난집 옆으로 달게 되면 나중에 모양에 맞게 다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집 아래쪽 구멍을 막아서 연결합니다. 전체적으로 연결 부위가 약하고 가늘기 때문에 주물이 잘 치고 들어갈 수 있게 여러 군데 만듭니다. 보석 부품도 물줄기를 답니다. 원본 주물 없이 초왁스에 바로 실리콘 틀 작업을 했습니다. 왁스를 바로 틀 작업하면 원본 파손은 감수해야 합니다. 보석 부품은 한 쌍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 틀에 작업했습니다. 초왁스로 뽑은 모습입니다. 초왁스로 조립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은과 황동으로 주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르고 다듬습니다. 물줄기 연결로 막혔던 구멍도 뚫습니다. 부석도 넣어봅니다. 부석을 완성하기 위해서 줄무늬 부품을 끼워 넣습니다. 끼우면서 눌리고 휜 부분은 적당한 도구를 써서 다시 원상복구 시킵니다. 틈없이 딱 맞는 모습입니다. 은땜으로 땜합니다. 이런 모양은 불을 겉에서 주고 땜은 안쪽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땜을 꽤 많이 넣었는데도 겉부분은 떡지지 않고 깔끔한 편입니다. 부석 표면을 깎아서 평을 맞춥니다. 사포로 마무리합니다. 텀블링 작업을 끝낸 모습입니다. 목금기법 느낌도 조금 나네요. 은과 황동이 흰색과 노란색이다 보니 뚜렷한 느낌은 덜합니다. 적동도 넣어서 3가지 색깔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짜리를 주판바로 살짝 팝니다. 큐빅을 넣고 펜치로 물립니다. 연고리로 만든 뒷판은 약해서 펜치를 댈 수 없다 보니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적당히 잘 물리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알물림이 끝난 모습입니다. 광작업을 합니다. 늘 그렇듯이 솔버프로 초벌광을 냅니다. 마무리는 면버프로 합니다. 면버프에 말려서 휘거나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버프와 장갑을 교체하고 마무리 광약으로 살짝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광을 냈더니 줄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안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착색을 하고 벗겨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동을 착색할까 은을 착색할까 생각하다가 은을 착색하기로 했습니다. 은 착색제를 바릅니다. 착색제가 마른 뒤 수세미로 살살 문지릅니다. 이렇게 수세미로 다 문지를 거였으면 동을 착색하던 은을 착색하던 착색을 하지 않던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영상을 편집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줄무늬가 전보다 잘 보여서 다행입니다. 에폭시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에폭시는 주자와 경화제가 따로 있으며 주제와 경화제를 섞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합니다. 이 제품은 섞은 후 4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하는 제품입니다. 에폭시 작업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경화 시작 시간이 더 긴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버려도 되는 깨끗한 종이나 비닐 위에 조금만 짜냅니다. 버려도 되는 적당한 도구로 섞습니다. 섬세하게 조금씩 찍어 바를 수 있는 이쑤시개나 꼬챙이가 좋습니다. 막혀있는 뒷판 부분에 적당량을 찍어 바릅니다. 에폭시가 굳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보석을 넣고 굳힙니다. (20분) 정도 굳힌 뒤 완성된 모습입니다. 줄무늬가 은은하게 보이는 것도 나름 괜찮네요. 체인을 걸어서 목걸이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보니 이름 짓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펜던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해진 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작업을 했고 구불구불한 줄무늬도 많은 생각이 뒤섞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품 이름은 의식의 흐름입니다.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